아놀드 일어나요. 당장 일어나라고요. 짐은 다 싸뒀어요. 자, 비행기 티켓 받고 어서 가자고요. 스파에서 멋진 주말을 보내게 될 거예요. 코카콜라로 가득 채운 욕조에서 목욕을 할 거예요. 존 펜버턴이 1886년에 처음으로 발명한 레시피죠. 코카나무 추물줄로 만들어진 이 약재 혼합물은 피의 흡수가 꽤 잘 돼요. 일정량을 흡수하면 희멸감을 느끼게 돼요. 과다 흡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음료수로 목욕을 하면 다량의 벤조일 메틸 에코넨이 피부에 흡수돼요. 아놀드 행복해 보이네요. 현재 혈중 이 재료의 농도는 50mg을 넘지 않아요. 500mg이 되면 독성이 생기고 1.2g이 되면 치명적일 거예요. 이런 유포리아는 30분도 가지 못하지만 아놀드는 다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 그만해요, 아놀드. 안 돼요. 이 목욕 치료법을 다시 받지 못하면 아놀드는 공격적이고 화가 난 사람으로 변하죠. 이 물질은 뇌에 있는 도파민을 감소시켜 이게 없으면 아놀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아놀드는 모든 힘을 코카콜라를 찾는 데 쏟아붓죠. 아놀드의 예전 모습을 보고 싶어요. 혈중 코카나무 추물줄에 의해 체온이 올라가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질 겁니다. 6개월 동안 맨날 코카 목욕을 하면 몸속부터 타버릴 거예요. 참 짧지만. 뭘 가지고 오는 거야? 이봐 멍청이, 멘토스라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전한답시고 물 대신 쭉 콜라를 마시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거야? 조심해 아놀드! 콜라 한 캔에는 티스푼 10개의 설탕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라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설탕을 먹으면 몸에서는 구토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만 오르토인산은 여러 가지 맛을 흡수해서 안정된 상태로 체내에 머물게 하지. 네 두뇌는 속이기 쉽지만 몸은 속이는 게 쉽지 않아. 간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모든 설탕을 지방으로 변하게 하지. 아놀드의 수명은 10kg이 늘어날 때마다 2년 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 100kg이 되면 남아있는 생애 25년을 빼면 되는 거죠. 달리 얘기하자면 2년 정도 후면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의 부작용으로 당신은 젊고 아름다운 시절에 죽을 확률이 아주 높게 된다는 거죠. 설탕은 뼈와 치아에서 칼슘을 뺏어간답니다. 오르토인산에 의해서 효과는 배가 되죠. 이제 당신의 뼈는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수 있게 된답니다. 설탕으로 인한 최고의 위험은 식품 보존료로 인한 폐암 또는 간암이에요. 일반 탄산음료는 보존료를 넣으면 크고 육즙 가득한 버거, 프렌치 프라이와 함께 마시는 최고의 음료수가 되죠. 근데 화장실 근처에 앉아야 할 거야. 콜라에 든 카페인은 이뇨제 효과가 있거든. 아놀드, 서둘러.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뭘 고를지 생각 중이죠. 코코넛 워터 아니면 콜라. 정신 차리세요, 아놀드. 당신은 언제나 말썽을 피우잖아요. 이럴 수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의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눈과 신장, 신경과 심장이 가장 고통을 받죠. 콜라는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우리 다음엔 펩시로 해봐요.
아놀드는 9m에 달하는 나무에서 커피콩을 따와야 합니다. 멋진 직업이에요, 아놀드. 수확한 커피콩은 건조시키고 볶은 후 판매됩니다. 아놀드, 불 조심해요. 어우, 이런. 아놀드, 물건 가지고 도망가요. 내가 재워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실험의 시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놀드가 수확한 커피를 앉은 자리에서 다 마시는 거죠. 10리터의 에스프레소, 즉 200잔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어서 해봐요, 아놀드. 매년 세계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5천억 컵 정도인데 다들 멀쩡하잖아요. 아, 그래도 이 정도의 카페인은 아놀드를 2번 죽일 거예요. 하지만 아놀드를 사랑하니까 목숨을 2개 더 줄게요. 배고파요? 에스프레소의 칼로리는 0이죠. 카페인은 배고픔의 감각을 떨어뜨리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놀드, 에스프레소 커피 5잔을 마신 후 백색 소음과 섞인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호주 학생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 실험은 카페인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거죠. 아놀드, 듣고 있어요? 아놀드! 솔직히 에스프레소 10잔을 마시는 건 불가능이에요. 손이 격렬히 떨릴 테고 편집증이 생겨 50잔 이후로는 한 모금도 못 마실 거예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자, 카페인 약 먹어봐요. 카페인을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아놀드 같은 경우 심장마비가 2번 오겠죠. 축하해요, 아놀드. 목숨이 3개인 덕에 실험에서 살아남았어요. 오, 아놀드. 어젯밤에 재밌게 보냈나 본데요? 왠지 머리가 이 방처럼 어지러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놀드, 설마 어젯밤에 드디어 진짜 남자가 되었을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처음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새로운 경험에 따르는 불쾌한 결과고요. 아놀드, 친구와도 건배를 해볼까요? 오, 저런. 그래요, 어서 해결하세요. 오, 아놀드. 이 이벤트를 평생 기억하고 싶었나봐요. 적어도 나중에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는 있겠어요. 보다시피 알코올 중독의 결과는 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에도 피해를 줘요. 어제 엄청나게 관대했네요. 어제 파티의 왕이었어요. 치아는 다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정말 안 난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돼요. 결국 대가를 치렀네요. 그래요, 뭐라도 해봐요. 아스피린. 잠깐, 미리 채워둬야 했어요. 걱정 마요, 아놀드. 사실 이 모든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놀라워요. 탈수 상태라면 몸에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면 되니까요. 자쿠지는 어떤가요? 어젯밤 이후에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겠지만 물은 필요해요. 숙취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필버그에게 전화해주세요. 새로운 조스 이야기가 탄생했어요. 뭐예요, 아놀드? 구급차를 부르나요? 아, 맛있는 피자로 힘을 재충전하기로 했군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요. 술 냄새. 간이 처리를 인수한 후 체내에 나타나는 에탄올의 부패 산물이죠. 그중 하나인 아세트산은 특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먹고 자는 게 맞는 걸까요? 슬프게도 잠은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알코올 섭취 후엔 손의 기능이 손상돼서 눈을 감는 즉시 공간 방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지 않게 되고 깨진 데이터를 대뇌 피질로 전송하기 시작해요. 어지럼증에게 인사하세요. 불쌍해라. 저도 돕고 싶어져요. 한 가지 조언을 줄게요. 티를 마셔요.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있으면 푹 잠이 들 거예요. 어떤 왕자가 나타나도 깨울 수 없을 정도로요.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그래요. 2번째 생일을 축하할게요. 잊지 마세요, 아놀드. 잠깐의 행복 후에는 힘든 것들이 찾아오는걸요. 어쩔 수 없네요. 이번 건 알아서 해결해요. 다음에 봐요, 아놀드. 앞으로는 별일이 없길 바랄게요. 재앙은 생각지도 못한 어느 좋은 날, 아놀드는 남은 시간 동안 대형 슈퍼마켓에 갇혔어요.
이유를 물어본다면 답은 그냥 제가 대형마켓에 가뒀기 때문이에요. 여기선 하루 종일 과자와 캔디를 먹을 수 있고 카트를 타고 가게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옷, 심지어 약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평균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에는 5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제공할 12만 개의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불행히도 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음날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실온에선 매장의 모든 우유 1톤은 단 18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신선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하루 만에 모두 상할 거고 케이크와 페스트리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만 운이 좋으면 36시간 정도예요. 준비를 해볼 순 있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빵을 말린다면 유통기한이 몇 년 연장될 거지만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그렇죠, 아놀드? 일주일이 지나면 야채와 과일도 상해서 시리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최소 10년으로 보이네요. 가드닝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석탄과 은으로 깨끗하게 해볼 순 있지만 그래요, 아니네요. 이제 주 음식은 통조림이 될 거예요. 쇠고기 스튜는 포장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거의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클과 토마토는 추가 물 공급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에 있는 통조림 3톤으로 8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종이는 화장실에서 쓸 수 있죠. 충분히 잘 구겨주기만 한다면요. 글쎄요, 사용해요. 저희 조상들처럼요. 미래에서 온 아놀드예요. 잠깐, 아놀드의 옷은 필요 없죠. 아놀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2050년으로 가는 거예요. 오, 저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밝은 미래와는 다르네요.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 트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아놀드! 괜찮아요, 아놀드? 아놀드 심하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놀드를 고쳐줬죠. 거의 멀쩡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임플란트가 심어지지 않은 용사를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이 사람이 하겠대요. 자, 포털로 데려가죠. 데자부 같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놀드,
드디어 건강한 삶을 살기로 한 건가요? 아놀드예요. 옷을 입으세요. 그런 몸으로는 여성 구독자들을 전부 잃겠어요. 슈워제네거와 같은 점을 찾으려는 건가요? 그래도 한 가지는 있네요. 이름이 같잖아요. 그런 몸을 갖고 싶다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먹는 음식도 바꿔야 하고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겠죠? 아놀드, 진심이에요? 스테로이드? 일단 그건 불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할게요. 불법이라고요. 단백질 화합물로 구성된 근육은 미세 눈물로 형성되고 수일 내에 회복되어서 근육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듭니다. 스테로이드는 체내에 들어가면 회복 과정을 2배로 늘려주면서 근육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는 물질이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돼요. 여드름이 증가하고 고환 크기가 감소하며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뭐 저는 왜 이러는지 알고 있지만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그래도 다른 큰 게 생겼잖아요. 이런 방법은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정확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운동을 안 해도 무게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물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성욕이 증가해요. 거의 즉시 더 많은 신체적 관심을 원할 것입니다. 저기 아놀드, 정신 차려요. 너무 과하다고요. 오, 데이팅 앱에 사진을 올리는 건가요? 축하해요. 매칭이 되었어요. 사진을 봐서는 둘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트에 어떻게 놀라게 해줄 건가요? 좋아요, 아놀드. 둘은 환상의 짝이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섭다고요? 제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테스토스테론은 여자에게 조금 다른 효과가 있어요. 남자처럼 얼굴에 털이 나고 목소리도 깊고 거칠어지네요. 너무 뛰지는 마세요. 그건 위험해요. 심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이제 쉽게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아놀드예요. 아놀드, 이제부터 육식동물처럼 날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과 화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느껴지나요? 당연히 씹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치아는 날고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잘게 자르는 게 중요하죠. 고대 몽골 사람들처럼요. 사실 생고기로 만든 가장 유명한 요리인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그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곡물, 야채, 과일이 없으면 몸의 연료인 포도당의 흐름이 멈추고 간은 신체의 에너지 요구에 지방 저장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체중 감량이 시작되죠. 주당 최대 5kg. 그 사이 근육이 탈수되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연예인과 슈퍼모델이 고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심장병 위험도 높아지죠. 아미노산이 뱃속을 채울 거고 피부에 박테리아와 혼합되어 지저분한 채취를 유발할 거예요. 날고기에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와 같은 위험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사, 구토 및 위장의 오래된 무거움으로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나 몸이 그런 음식에 적응하면 에너지와 체력이 급증하는 걸 느낄 겁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하니까요. 브루스 리도 시합을 준비할 때 맛있고 신선한 고기 스무디를 마시는 걸 좋아했대요. 저희 조상들도 날고기를 먹곤 했어요. 하지만 불을 사용하면서 요리법이 영원히 바뀌었죠. 소화에 필요한 시간을 3분의 2로 줄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 위장에서 뇌로 이동했고 이것이 인지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인간은 더 추상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 복잡한 언어를 개발했고 그 결과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봐요, 아놀드. 어서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는 과연 살이 얼마나 찔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살이 찌기 위해선 칼로리 섭취량을 계속 늘려나가면 됩니다. 현재 아놀드의 몸무게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하루에 스니커즈 6개를 먹으면 살이 찌기 시작할 거예요. 300kg이 나가게 되면 하루에 스니커즈 14개를 먹어야 하고 2000kg이 되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17,000칼로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2000kg이나 되면 몸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지방의 장기들과 정맥이 짓눌리게 되고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콘크리트보다 4배는 강한 가장 튼튼한 뼈들도 일어서는 순간 부서지겠죠. 지방이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몇 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흡입을 좀 해보죠. 엄마의 브래지어를 빌려와야겠군요. 몸에 지방이 많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더 집중적으로 생성됩니다. 가슴이 더 커지고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아놀드의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겠죠. 오우, 이럴 수가. 롤리타 97의 남편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 괜찮아요. 음식 없는 옷장 속에서 3년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방이 쌓여 있잖아요. 비타민과 물만 챙겨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전부 다 아놀드 거예요. 단 모든 걸 먹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요.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알맞은 음식을 골라야 하죠. 초콜릿 케이크와 고기.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나면 잠이 오게 되죠. 자, 좋은 꿈 꿔요, 아놀드. 사실은 배가 너무 아파서 한밤중에 깨어나게 될 거예요, 아놀드. 위벽이 늘어나고 팽창되겠죠. 좋은 아침, 아놀드.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많이 먹을수록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소모되는 칼로리도 줄어들죠. 의자에 바퀴가 달리지 않아서 참 아쉽죠, 아놀드. 2달 지나면 아놀드는 거대하고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심장이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당연하죠. 비만인 사람들에게 고혈압과 심장질환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좀 쉬어요, 아놀드. 구독자들과 이야기나 해요. 네? 사람들이 뚱뚱한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고요? 불쌍한 아놀드. 수많은 비만인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죠. 하지만 슬퍼하지 말아요. 슈퍼스타 스모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스포츠가 구해줄 거예요. 자, 케이크 퍼니셔이자 엘리베이터 절멸자인 유사코 뚱보아소를 소개합니다. 준비됐나요? 파이트!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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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떨고 있죠? 화났어요? 알겠어요. 커져버린 위가 폐를 누르고 있어서 숨쉬기가 힘들군요. 아놀드,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마지막 남은 도넛은 어쩌고요? 아놀드 어디 가요? 다시 지구의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이번에도 곤경에 처했습니다. 아놀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요. 눈앞에 억만장자 대통령이 있잖아요. 뭐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놀드, 뭐를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아놀드를 비웃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인 게 못내 아쉽네요. 왜냐하면 아놀드는 오늘 대통령 대역을 맡을 거거든요. 그게 뭐 어떻냐고요? 대통령이 뭘 먹는지 좀 봐요. 프렌치 프라이, 버거, 콜라까지. 오늘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골로 가겠어요. 에그 맥머핀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보안기관과 미팅을 한 다음 서류에 사인도 하고. 아, 이런, 못해 먹겠네요. 시내로 바람이나 쐬러 가볼까요, 그럼? 이제 대통령의 자동차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폭탄에 폭발에도 끄떡없는 똑같이 생긴 자동차 12대이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와 연락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따분합니다. 비상사태라도 선포해볼까요? 아니면 김정은을 놀려볼까요? 또는 모든 미국 시민은 아놀드를 만나보세요를 구독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을 만드는 건 어때요? 드디어 집에 도착합니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KFC 닭다리와 물론 콜라입니다. 트럼프가 이미지 유지를 위해 이런 식사를 하는 건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은 말이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연봉으로 1달러만 받는 이유가 이거군요. 대통령의 연봉을 달라고 했다고요? 정말 멍청하군요, 아놀드. 그래서 원했던 1달러는 받았지만 원래 대통령의 연봉인 40만 달러어치의 세금은 아놀드가 내야 합니다. 그 연봉은 벌써 연방기관에 넘어갔지만요. 자, 아놀드, 어느 쪽 콩팥을 팔 건가요? 안녕 아놀드. 욕조를 판 거예요? 왜요? 이런 PS5를 사려고 그랬네요. 그거 알아요? 제임스 햄블린 박사는 5년 이상 씻지 않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챌린지를 해봐요. 우리 피부의 표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형성하는 수많은 박테리아의 고향입니다. 장시간 비누 사용을 피하면 미생물군 유전체 균형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된대요. 하지만 3일만 씻지 않아도 가렵기 시작하죠. 심하게요. 걱정하지 말고 바람 좀 쐬고 와요. 누가 봐도 며칠간 씻지 않으니까 심각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요. 데오드란트를 사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몸의 냄새를 가리는 향수는 세계적으로 중세 유럽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번만 목욕을 했죠. 태어날 때와 사망할 때. 네, 냄새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쓰면 알러지나 숨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알루미늄 염은 암세포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드물게 몸을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 외에도 쪽에 거주하는 에스키모인과 축지인들이에요. 쓰레기 더미처럼 느껴지나요? 계속 씻지 않는 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옆집 아이들이 집에 낙서를 하고 악취에 대해 놀릴 수도 있고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오, 멍청한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 아놀드, 거기 있었네요. 축지인들과 함께 하기로 한 거군요. 축하해요. 그리고 챌린지도 끝났어요. 미생물 군집이 균형을 되찾았다고요. 안 씻었는데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잠깐, 저게 뭐예요? 오늘은 축지인들이 목욕 의식을 하는 날인가 봐요. 먼저 가진 모든 옷을 입고 땀을 최대한 많이 내는 거죠. 그 다음 뼈를 긁는 도구로 서로의 피부를 깨끗이 긁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물개 지방을 기름처럼 바른대요. 아놀드, 이제 북쪽의 최고 전통을 느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해요. 당신의 냄새로 찾을 거거든요. 아놀드, 호주는 어때요? 움직이지 말아요. 내륙 타이판이에요. 아, 바보.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라고요. 타이판의 독은 코브라의 독보다 180배 강해요. 핀헤드 크기만큼의 독으로 쥐 100마리를 죽일 수 있어요. 한 번 물 때 나오는 44mg의 독은 아놀드 100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타이판은 다른 뱀들과는 달리 적을 한 번 물고 사라지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해 적을 해치웁니다.
13mm에 달하는 송곳니로 아놀드의 피가 응고되지 않게끔 혈액독을 주입했어요. 이게 곧 내추럴헬로 이어지겠죠? 아놀드의 몸은 곧 통제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팔, 다리가 말듣지 않고 호흡곤란하고 경련이 이어질 거죠. 아,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피가 아니고 오줌이에요. 근육세포가 녹아내려 신장을 통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붉어진 거죠. 30분 이내에 해독제를 먹지 못한다면 아놀드는 별 볼일 없는 삶의 마지막 8시간 동안 더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1부 완료예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잘했어요. 2.5g의 수은을 들이마셨군요. 방금 들이마신 수은의 양은 체온계 2개에 들어있는 증발한 수은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양이에요. 아니면 체온계로 가득 채운 작은 방에서 체온계를 잘게 부수면 같은 양의 수은을 들이마시는데 약 1시간 혹은 25만 개 정도 되는 체온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 죽겠죠. 지금 마신 것도 수은이에요. 보통 수은을 한 잔 마신다고 하여도 복통과 설사 정도밖에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은이 잘게 부서져 있다면 고통스럽게 죽겠죠. 수은을 삼키면 작은 방울들이 위험한 유용성염을 만들어내요. 체온이 40도로 올라가고 몸도 떨리고 가슴과 배가 고통에 뒤틀릴 거예요. 침도 과다하게 흘리게 될 거고 구토와 설사도 동반하게 되죠. 위를 당장 싹 비워내지 않으면 아놀드는 10일에서 30일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이러스가 들어왔네요.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 이런.